김지혁의 현대시 백선 묶고 읽기, 이번 시간에는 부정적 현실 비판이라는 내용으로 묶고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 현실 비판이라는 게 말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부정적 현실 비판, 부정적인 현실이라는 거 뭔지 알잖아요. 부정적인 현실일 때 그것을 비판한다고 그랬는데, 비판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이 내용이 말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를 딱 보고 이게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이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운동 열심히, 요즘이 아니지, 운동 열심히 하려고 한 6년 전에 이렇게 막 뛰는 기구, 그런 거 있잖아요. 트레드밀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러닝머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그 기계를 샀는데 6년 동안 한 2번 정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큰 이불 같은 빨래를 넣는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내놓고, 이 비싼 기계를, 그냥 덩치도 큰 기계를 가운데 놔가지고 괜히 집안을 복잡하게 해나고 얘기를 하면, 이게 나에 대한 비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런데 명백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참 튼튼한 건조대네, 이렇게만 하면 뭐야, 이게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그게 혼동이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걸 괜히 샀어, 이렇게 하면, 후회하면 성찰하는구나, 이렇게 알겠지요. 이 아까운 거를 보고 슬프다, 이렇게 하면 비엔지 금방 알겠어요. 운동해도 잘 안 되네, 그럼 절망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겉으로 그게 명백하게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에 관한 시를 쭉 모아서 읽게 되면, 한 5편 이상 이렇게 읽게 되면, 이런 내용의 시를 부정적 현실의 비판이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작품을 딱 보고 알 수 있게 하자는 게 제 목표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하나 이제 봐둬야 되는 것이, 부정적 현실이라 그럴 때는 이것이 말 자체가 쉬울 것 같지만, 그것이 비판이 반드시 부정적 현실이기만 하면 비판의 대상이 되느냐, 그럼 이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 현실이라는 것이 이거 뭐 개인적인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차원의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이든 뭐 아니면 역사적인 차원이든 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일일 수도 있고, 뭐 시대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시대적인 차원의 것이 있고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 있고, 그럴 때 둘 다 부정적 현실이지만 이것은 비판의 현실이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빠하고 헤어졌어요. 그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 물으면 부정이지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오빠하고 헤어졌으니까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사별을 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러면 사별이라는 것은 긍정이냐 부정이냐 말할 것도 없이 부정적인 현실이죠, 개인한테는. 그런데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혹은 자기가 잘못한 것일 때,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되지, 누굴 비판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요런 내용일 때는 비판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인 차원의 경우에는 부정적 현실이라는 말도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지만, 그 말을 쓸 수 있다 그래도 그것이 비판으로 연결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또 답지에 나오면 또 만만치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정적 현실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면, 뭐 좋으냐 안 좋으냐 판단을 했어요. 부정적이다. 그럼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태도가 비판 외에도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뭘 잘못했을 때는 성찰을 해야 되죠. 내 잘못이야, 이렇게 할 때는.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 이게 사회가 왜 이래 이거, 그렇게 하면 그럼 비판이 돼야 되죠. 그런데 두 개가 동시에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왜 이래,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물으면 나도 그렇지, 그러면 비판 겸 성찰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이 전제되어 있긴 하지만, 표면으로 드러날 때는 비판이 목적이 아니라 극복 의지, 이런 것이 목적인, 뚜렷하게 시에서 목적인 경우도 있어요. 부정적 현실이야. 그런데 부정적 현실이라는 것을 비판하려는 것에 출발은 하지만 끝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난 그래도 그런 것에 굴하지 않겠어, 그래서 난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거야, 그런 의지의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적 현실에서 나와서
안 돼. 이런 현실 속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비애, 절망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비애나 절망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 현실에서 출발했을 때는 요렇게 대개는 이제 네 가지 정서나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의 분위기를 보면 밝은지 어두운지 그런 것은 알 수 있거든요. 위, 아래, 위, 아래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분위기 좋은데 안 좋은데 이렇게 파악할 수는 있잖아요. 그럴 때 부정적으로 출발하면 대개 이렇게 네 가지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비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해보려고 그럽니다. 비판하고 성찰은 구분할 수 있겠지요. 이거는 사회적인 자기가 아닌 것을 향해서 화살이 자기 이외의 것으로 갈 때는 비판이어야 돼서, 그래서 이럴 때는 되게 이제 웃음의 종류가 냉소적이다 이런 말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냉소적인 비판을 하게 되지요. 이것을 만약에 웃음으로 치자면 이거는 자조적인 웃음이 되는 거예요. 누굴 향한 비웃음 이런 게 아니라 거울을 보고 너 이렇게밖에 못 살겠어? 이렇게 하면 그건 자조적인 심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는 구분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되지만 이런 것들이 함께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비판이라는 게 뭔가 이제 시라는 것이 자연물 아니면 뭔가 사물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은 어디로 옮겨올 거냐 하면 인간의 삶으로 옮겨와요. 인간의 삶 중에서 범위를 좁히면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목적이 이제 여기 있는데 출발은 여기서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럴 때 자연물과 인간의 처지를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대응이 된다 그럴 수도 있고, 자연물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연물하고 인간하고 대비가 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뭔가 부정적인 게 나온다면 자연물 자체는 자연물이기만 하다면 그건 부정적일 수 없어요.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인간의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이 부정적이야, 얘인 것처럼 이렇게 할 때는 얘도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연물 자체도.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무슨 삶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일 때는 인간은 부정적이고 여기가 항상 긍정적이고 그래요. 대비가 된다면. 그래서 반대로 나온다면 이쪽이 항상 좋은 거고 이쪽은 항상 안 좋은 거로 나온다. 이렇게 대비가 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물을 보고 정서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비슷하다 그럴 수도 있고, 반대된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 이렇게 반대의 경우가 나오면, 대비가 되면, 이렇게 대비가 되면 항상 그것은 볼 거 없이 어디가 좋은 거냐, 그러면 자연물이 좋은 거고 인간의 삶이 항상 부정적인 거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 곳을 향해서는 뭘 하면 되느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네,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럴 때는 이제 지향 이런 게 드러나게 되죠. 자연물로부터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그래서 반대가 되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네, 이렇게 지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삶, 나의 삶에 대해서는, 나에 관계된 일일 때는 잘못됐으면 뭘 하면 되겠어요? 그는 잘못했네 하고 성찰하면 되겠죠. 그런데 나 이외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이거나 그럴 때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닐 때는 그것이 이제 비판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비판이 들어있네. 그래서 성찰하고 비슷해서 항상 함께 다니기도 하는데, 자연물, 인간 이렇게 시에 보면 자연물과 인간의 삶이 대비되는 경우가 시에서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예외 없이 자연물이 좋은 거고, 자연물은 긍정적인 것이고 인간이 부정적인 것이어서, 좋은 곳을 향해서는 지향, 안 좋은 곳을 향해서는 성찰, 비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승호의 대설주의보 이런 거는, 자연물이 대설주의보 이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최승호 시인의 대설주의보 이런 시가 있을 수 있어요. 대설주의보. 그럴 때 이 대설이라는 것은 이거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의해야 될 대상이니까.
그거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주의할 대상이니까 이거 뭔가 안 좋은가 보다. 맞죠? 그런데 이것이 자연물 자체일 때는 그것은 시가 되지 못해요. 정말로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그게 부정적이다는 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건 시를 쓸 일이 아니라 다 같이 나가서 제설 작업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이 대설이라는 것은 인간의 부정적인 면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자연물이 나쁜 거지, 자연물 자체로 나쁘진 않다는 거지요. 그럼 이거는 대비되는 거 아닙니까? 대비될 때는 항상 자연물이 좋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시는 대비가 될 때 아유 거기 있는 조그만 굴뚝새, 이게 연약한, 얘는 날아가지도 못하게 눈에 푹 파묻혀가지고 대설, 이게 나쁜 거다 그럴 때 이게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이지, 인간은 긍정적인데 자연이 부정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인간의 부정적인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순수 자연의 어떤 속성하고 인간의 속성하고 반대될 때, 대비될 때는 자연이 항상 부정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여기는 무슨 연민의 대상이라면 특별히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연약한 대상한테 거대한 폭력, 압력 이런 것을 상징할 수 있어서 이런 것이 이제 부정적인 대상이 되는데, 그럼 이런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항상 자연물, 사물 이런 것이 부정적으로 나올 때는 인간의 어떤 것을 상징해서 그렇구나. 인간과 자연이 대비될 때는 항상 자연은 좋은 거고 인간이 비판의 대상이구나. 그럼 긍정적인 자연은 지향의 대상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시에 보면 그것이 시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전개가 된다면 뭐 과거랑 현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랑 미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항상 뭐가 부정적이다, 전체가 시가 긍정적이다 그러면 뭐 볼 거 없고요. 그 중에서 뭐가 부정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과거랑 현재가 나왔을 때 여기가 현재가 부정적이에요. 혹시 현재랑 미래랑 나와 있다 그럴 때도 현재가 부정적이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나왔다 그래도 여기가 거의 대부분은 여기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안 좋았는데 현재는 좋아졌지롱 이런 시는 없어요. 현재는 좋은데 미래는 안 좋지롱 이런 것도 거의 없습니다. 아휴 참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하든가, 지금은 안 좋지만 내가 노력해가지고 미래에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내야지 이런 시가 대부분이지.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항상 여기 현재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를 딱 봤을 때 좋은 분위기야 안 좋은 분위기야 이런 걸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면 안 좋은 분위기가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뭔가 긍정, 부정 이렇게 나눴는데 이쪽에 뭔가 분위기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가는 거지? 아까 비판할까? 아니면 나의 일이어서 성찰할까? 아니면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나? 아니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절망하나? 이런 걸 판단해야 되고, 뭐가 자연물, 사물 이런 게 나온다면 인간의 삶하고 대비가 되나? 대응이 되나? 이런 것을 먼저 판단하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럼 연습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했던 개별 작품에서 제가 이제 음성으로 다 설명한 작품인데요. 그걸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읽었을 때 새는 울어서 이제 앞부분 생략을 했어요. 박남수의 새인데 새는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더 이상 읽지 않아도 이게 새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새는 울어서 뜻을 만들지 않는데 여기 전제된 내용은 뭐예요? 인간은 울어서 뜻을 만들어 이렇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벌써 이게 대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까지 해서 모르겠으면 조금 더 읽어야 되겠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아. 인간은 사랑을 아주 가식적으로 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와도 뭔가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있어야 되는구나. 인간의 대비가 있으면 겉으로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시였다 그래도,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명백하게 비판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부정적인 내용으로 대비해서 끝나면 혹은 부정적인 내용으로만 끝나면 그런 의도가 비판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여기가 안 좋은 거다, 여기가 부정적이면 여기에 대한 비판 의도가 있다.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지향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네, 이렇게만 해도 판단할 수 있는데 뒤에 보면 이제 명백하게 나왔죠. 포수는 한 덩이 나무로 순수를 겨냥해
순수라는 것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순수를 겨냥해 이런 뜻이니까 인간이 가진 것하고 이렇게 대비가 되죠. 그래봤자 가질 수 있는 것은 피해 젖은 한 마리 상한 새만 가질 수 있을 뿐이지 자연의 순수를 가질 수 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대비가 되면 자연물적으로는 재앙,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 쪽으로는 비판 성찰인데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포수로 대비되는 어떤 인간이 가진 문명의 공격성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비판이라 그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시도 있을 수 있죠. 아프리카 탕가니카 호에 산다는 페어 뭐 이런 물고기가 있는데요. 얘네는 폐를 몸에 지니고도 3억만 년 동안 양서로 진화하지 못해서요. 그러면 동물 자체를 가지고 아이고 무슨 폐어가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놀리려는 신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물고기 하나를 놀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뒤에 보면 얘네가 왜 그럼 부정적이어야 되느냐. 뻘 속에서 4년쯤 너끈히 살아 견딘다는 아까 얘네도 있는데 그렇다면 뻘 속에서 수십 년간 견디는 우리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이게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랑 비슷한 겁니까? 반대됩니까? 근데 얘네만 나쁘고 우리는 좋다 이런 신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폐어랑 비슷하다는 거지요. 얘네가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진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부정적인 현실 속에 살면서 더 나은 단계로 부정적인 현실을 개선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둘 다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깨끗하게 썩지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 속에는 나도 들어가니까 뭐 이게 냉소적이다 그래도 좋고요. 아니면 뭐 자조적이다 그래도 좋고 그러면 인간의 부정적인 현실을 이렇게 개선하지도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냉소적인 비판, 자조적인 성찰이 있다. 그럴 수 있어요. 둘 다 될 수도 있고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면 냉소적인 비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시를 읽어낼 때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러면 부정으로 판단이 되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거냐 이렇게 읽어낼 수 있으면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개별시에서 그거 말고도 개별시에서 우리가 뭐 했어요? 성북동 비둘기 했었는데 성북동 비둘기하고 현대인의 처지하고 대응시켰었죠. 하급반 교과서에서 하급한 그 저학년 아이들의 따라서 읽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사회의 모습도 그렇다 이렇게 대응시킨 거죠. 꼭 자연문하고만 대응시키는 게 아니라 부고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 이렇게 대응시킨 거지요. 그 다음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새들은 세상을 떴는데 우리는 뜨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 개별시를 그거를 음성으로 수업을 들었어야 됩니다. 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들은 이 세상을 뜨는데 우리는 뜨지 못하네. 그러면 걔네는 자유롭게 날아가는데 우리는 좌절절망했으니까 새는 지향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회에 주저앉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고 절망이고 이런 정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요? 긍정, 부정을 판단한 다음에 부정 중에서는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이 되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여태까지 했던 개별시 했던 것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류의 시를 비판이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